네, 안녕하십니까. 인문결 TV 임상훈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됐죠. 옆에 계시는 우리 김영미 PD님하고도 지금 한 달 넘게 같이 방송을 못했다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영미 PD님 모시고 PD가 보는 세상, 우리 인기 코너죠.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에 우리 또 코로나19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도 지금 녹화 현장이 아무래도 좁은 공간이니까 우리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좀 가리게 됐습니다만은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김영미 PD님 인사해 주시죠. 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영미 PD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주제들, 먼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듣다 보면은 또 그냥 우리 이야기가 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의 이야기인 거죠. 이런 좋은 우리가 이제 생각지 못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도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려고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취재 현장에서 본 의료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료진이라고 얘기하면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그리고 이들을 도와주는 행정요원들도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의사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슈바이처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의료진들을 포함하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정요원들까지도 그 의료진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쟁 지역에서는 그냥 조금 이렇게 약간 찰과상 입은 이런 환자들이 아니에요. 그러겠죠. 정말 중환자들이고 그냥 딱 둘로 갈려요. 죽거나 아니면 중환자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갈리는 상황이라 제가 취재 현장 다니면서 이렇게 트라우마를 많이 가진 게 너무나 이 환자들의 그 상태가 끔찍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웬간한 좀비 영화나 이런 거가 별로 무섭지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인간의 몸이 저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끔찍한 중환자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보는 그런 병원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고 또 그 피냄새가 어마어마하죠. 이 총상이 한국에선 총상 환자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그 총상 환자나 아니면 폭격 환자 이게 몸이 다 갈갈이 찢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을 보는 게 너무 트라우마가 생겼던 부분들인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의사들도 사람이니까 그러겠죠.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료진들이 전쟁의 현장에는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특히 일상 우리 평범한 우리 곁에도 있지만 전쟁이라든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어쨌든 인간이 그때도 다치고 죽고 이런 일이 더 벌어지기 때문에 의료진이 이제 어느 때 우리 이런 일상보다 더 필요한 지역인데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차출돼서 강제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의사가 그걸 완강히 거부하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났을 때 그쪽으로 투입해서 가시는 의사분들은 대부분 자원해서 가시죠.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네네. 어떤 지역에 분쟁이나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긴급하게 투입이 돼서 가십니다. 그러면 새로 전쟁이 막 벌어지면 요즘 전쟁은 워낙 무기가 세기 때문에 그냥 한두 명이 이렇게 실려오는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이 몰려와요, 그냥 중환자가. 그러면
죽을 사람 안 죽을 사람 빨리 구분해야 돼요. 왜냐면 이 한정된 그러겠죠. 의료용품과 의료진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빨리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죽을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사람은 살 거다 안 살 거다 빨리 구분을 해야 되니 그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그 그럼요. 번뇌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렇죠. 그 수백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뭐 앰뷸런스만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니아가에 실려오고 또 업고 오고 한 번 폭격이 일어나면 현장에서 죽은 사람은 그냥 거기서 그냥 재활용 쓰레기처럼 이렇게 버려지는 거고 그나마 꿈틀대는 사람들을 끌고 오면 거기서 아수라장이 되는데 그런 수백 명을 맞아서 자기 몸 신경 안 쓰고 거기서 피투성이에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그 꼬매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봤을 때는 아 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보통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입을 시켜보잖아요. 내가 이제 그 안으로 빙의를 해볼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방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그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아니면은 그거는 보통 일반인들이면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천사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천사라고 표현이 저는 그때는 천사 같은 표현도 안 들고 그냥 저 사람들이 의사구나라는 느낌. 그냥 진짜 의사의 모습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병원이라는 게 또 우리가 가는 병원은 뭔가 시설이 다 갖춰진 병원이잖아요. 네네. 전쟁 지역은 다 임시예요. 무슨 병원이. 어떤 학교 교실에 그냥 책상들 다 밖으로 드러내고 거기가 응급실이 되고 또 어디 뭐 강당 같은데 어디 뭐 밀가루 공장 뭐 다 이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시설이 갖춰졌겠어요.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보다는 더 최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구석탱이에서 쪽잠을 자고 교대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천사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진짜. 그냥 진짜 의사가 저런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수없이 그런 취재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취재를 하고 옆에서 인터뷰를 하고 하면서 아, 의사란 이런 사람들이 의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오래전에 한번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저 프랑스어를 가르치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조금만 하고 있는데 그 프랑스어를 배우는 분이 이제 중에 한 분이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젊은 의사인데 그러니까는 프랑스어를 배우는 처음에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는 이제 정식 의사가 아니고 이제 최종 단계 그러니까 의대 나오고 모든 인턴 레지던트 거치고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이제 비로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직전 단계에서 이제 불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워낙에 불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불어를 왜 외우냐 이런 거 물어보지는 않아요. 워낙 다양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다가 중간쯤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의사 자격증을 땄다. 이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축하한다. 그러면서 그럼 이제 뭐 하실 거냐 그랬더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는 아프리카로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의학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거 자격증을 얻었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이제 봉사하러 떠나겠다고 하면서 막 들떠가지고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웠던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냥 전율이 이렇게 오면서 그렇기 위해서 불어를 배웠구나라는 그때 그 의사분이 생각이 나는데 아주 당연히 젊은 의사였죠. 근데 이게 우리는 의료 봉사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봉사라고 생각 안 해요. 그들은 당연히 인간에게 베푸는 의료 서비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의료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던 인간은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기본- 치료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라는 인간에게 얘기를 있는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인권이고 네, 본인들의 존재 이유는 그런 인간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줘야 되는 어떤 그 의무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이유 때문에 본인들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예,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의료 서비스는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데서 의술을 펼치는 분들은 대부분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로컬 의사들도 많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에 정말 시리아 사람들 피난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 예. 시리아 의사들은 피난을 많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 남아서 폭격 때문에 치료해야 될 환자들이 발생을 계속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 의사들 중에는 안 나갔고 거기서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몇 년 전에 새벽에 전화를 막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한국에서? 예. 예. 그래서 되게 다급한 목소리로 네. 저보고 한국에서 세럼을 구할 수 있냐 세럼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의학용어 다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세럼은 화장품 세럼인데 그래서 왜 뭔 세럼이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친구랑 통화를 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수액이더라고요. 수액. 그 수액을 이분이 찾으신 이유는 폭격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들 빨리 수액을 많이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날에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전화를 했는지 이제 그 사정을 이제 다시 알아보니까 그날 밤에 병원이 폭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막 더 중환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자들을 업고 그 모스크에 글로 환자들 다 옮겼대요. 근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다 죽어가니까 다급한 마음에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한국에서 시리아로 수액을 내가 어떻게 갖다 줘요? 그렇죠. 근데 그거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무를 다 하고 싶은 마음에 되도 않는 일인데도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마음이었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날 그 모스크에 옮겼던 환자가 32명이었는데 네. 다 죽었대요. 당연히 다 죽겠죠. 그 바닥에 맨 바닥 모스크 그 돌바닥인데 거기에 그 중환자들이 폭격을 맞아서 더 중환자가 됐을 텐데 그 피가 그냥 줄줄줄 샜을 텐데 다 죽었겠죠. 어떻게 살리겠어요. 의사도 뭐 도구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기서 우두커니 환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고 자기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했었거든요. 이분이. 그런 게 지구상에 우리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 반대편에 이제 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너무 미개한 상황 아니에요. 그 돌바닥에서 32명이 피를 아니 우리가 소나 돼지를 도축해도 피가 얼마나 바닥에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32명이 그 피를 흘렸으면 정말 많이 나와요. 피가. 저도 놀란 게 전쟁터에서 놀란 게 사람이 무슨 물풍선 같아요. 피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32명이 그렇게 피를 흘렸으면 정말 무슨 줄줄줄 흘렸을 텐데 그 돌바닥에 그거를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봤을 그 의사 선생님이 마음이 막 느껴졌거든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국에 저한테라도 전화를 한 거 아닌가라는 약간 공감이 생겼거든요. 마치 진짜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 잡는 거잖아요. 지푸라기 잡는다고 뭘 이게 지탱하겠어요. 제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심정으로 전화를 한 거죠. 의사라는 것이 의료 행위라는 것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죽어가는 환자들 위해서 나름 이 환자들 책임지는 의사랍시고 뭔가 끝까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거하고 이제 물론 비교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 코로나 시국 들어오면서 프랑스에서 의사들이 한번 크게 이제 데모를 했었죠. 길거리에서 이제 시위 현장에서 피켓 들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이유였냐라면은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그 권익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보충을 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의사를 줄이라고 또 요구하는 의사들도 있는 모양인데 의사를 더 늘려달라고, 그리고 더 이 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사람을 더 살릴 수 있게, 사람을 더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시위였었거든요. 물론 이제 전쟁 상황에서의 그런 경우하고는 이제 경우는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이 직업이라는 것은 이제 있죠. 직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흔히 이제 제가 하는 인문학에서 기여와 보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두 개가 이제 상호 이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여라는 것은 내가 나의 존재 이유가 이 사회에 뭔가를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여인 것이고, 보상은 반대로 내가 존재하는 이상 사회가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내 존재를 하지, 안 그러면 죽지 어떻게 살겠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일반 이제 사회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세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기여와 보상이 동시에 적절한 상황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제 이게 적절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인데 그 반대의 경우로 이제 극단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극단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기여를 극단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양극단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사회에 대한 기여, 이 세상에 대한 기여를 보상보다 더 앞세워서 더 극단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소위 뭐 성인이다 뭐 이런 이 말을 해주기도 하는데, 지금 PD님이 그 말씀해주신 몇몇 경우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경우 같네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물론 그런 네. 대우를 혹은 그런 어떤 칭송 혹은 호칭을 받고자 하는 일은 아니었겠죠. 제가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또 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성인 대접을 해준다든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내려준다든가, 그다음에 그건 또 다시 보상으로 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기여를 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나의 보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꼭 보상이라는 것이 이런 그 금전적인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 대한 영웅시, 영웅 대접 혹은 성인 대접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거겠죠. 당연히. 아니 환자가 있는데 그럼 의사가 있지 없겠냐?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런 전쟁 지역에는 정말 다 의사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참 신기한 게, 제가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막 이렇게 전쟁과 분쟁과 막 되게 절망적인데 그 중에서 제가 희망을 발견한다면 아무리 전쟁 지역과 막 그런다 하더라도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 아프간에서 내가 만났던 치과 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네. 이 아프간에서는 여자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 환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입속도 못 봐요? 아니 얼굴을 못 보니까 이빨을 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프간 여자들은 치통을 치료받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생각까지 또 못 해봤네요. 네, 저도 가서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렇겠구나. 근데 특히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 이 치통을 병원의 의료의 영역에 안 넣고 신이 주신 형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 이빨 좀 안 닦고 이러면 바로 이 신호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고통스러운 잇몸 치료와 뭐 막 이 치료를 충치 치료 막 해야 되는 치과의 고통이 오잖아요. 근데 평생 치과를 안 가본 사람은 그 안에 상처가 어떻겠어요. 그럼 그 치통이 치통 당해본 사람들은 네. 다 아실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통해서 고통스러워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신이 주신 형벌이래요. 저보고. 완전 중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네요. 내가 네, 뭐 그래. 뭔가 잘못이 있을 때는 과학적인 해결이 아니라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저 과학자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과학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알시미스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 연금술사.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내가 아니, 뭔가 잘못하면은 내가 뭘 손을 안 씻어서 그런다든가. 그러니까 아니. 과학적인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신이 어떻게 했다든가 이렇게 전 얘기를 하는 거죠. 아프간 시골에 가서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빨이 아파갖고 그럼 죽겠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주 무슨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아편을 갖고 와갖고 아편을 먹는데요. 그러면 괜찮아진다는 거야. 이렇게 물고 있나 보다 이렇게. 이렇게 뭐 먹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아니 이 간단한 원리를 나보고 왜 모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저까지 설득당해요. 그런데 가면 저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저까지 설득당한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 나 혼자 바보 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의료의 영역에 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사람들한테 치과 도구를 가지고 당나귀에다 싣고 당나귀에다 싣고 그거를 가지고 치과 봉사를 하러 간 미국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갔죠. 예.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마을을 취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가셔서 이제 치료를 하시는 거를 이제 갔는데 그 치통이라는 게 사실은 그 금방 나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마취 기계 찡하고 하면은 금방 그 치통이 사라지는 걸 느끼잖아요. 예. 아편보다 더 빠른가 봐요. 그게.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맛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겠네.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왔더라고 세상에. 그리고 얼굴을 벗겨주더라고. 우리 와이프도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진짜네. 이거를 치통을 의사라는 사람들이 치통도 치료하는구나. 정말 무슨 하늘에서 그러니까요. 뭐가 열리는 것처럼. 아니 말 그대로 성직자네요. 왜냐하면 본인의 마음가짐도 성직자 같은 마음가짐인데 이 주민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천사 취급을 할 테니까 그 말 그대로 진짜 성직자네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치과 치료하러 그 일정에 갔더니 세상에 환자들이요. 구름같이 물린 거예요. 또. 그럼 또 거기서 이제 우리 또 보통 일반 세속 속에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겠네. 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근데 그게 다 무료 치료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는 않았고 신경 치료하고 충치 치료하고 떼어주는 거, 아말감 떼어주는 거 요 정도밖에는 할 수는 없었죠. 어쨌든 충치로 인한 치통에서는 벗어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서 왜 치과 치료가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얼마나 우러러보겠어요. 그러겠죠. 이걸 또 탈레반이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치과 치료를 하고 나오시고 왜냐하면 민심을 얻으니까. 복귀하는 도중에 탈레반이 쏴 죽였어요. 정말로요? 네. 그래서 그쪽의 치과 치료는 그걸로 끝났죠. 민심을 얻어버리니까 탈레반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 신의 영역을 이 치과 의사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탈레반으로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탈레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러겠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분개했고 되게 아깝고
그 치과 치료를 이제 앞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치과 치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됐고 또 그 무시무시한 길을 또 어떤 치과 의사가 가겠어요. 그 다음엔 자기 죽을 거라고 이렇게 명단에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렇지. 아무도 못 가게 돼서 그쪽 마을의 치과 치료는 이제 끝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치과 의사분 가셨던 그분은 그걸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제 생각에는 예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던 건 본인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본인이 의사라는 원칙 그거를 지켰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원칙. 의사의 사실 본분이라는 말로도 우리 너무 진부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원칙. 그 의료 행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사전 나오는 그것, 그 원칙, 그걸 지키기 위한 그런 의사셨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도 그 인간의 모든 전쟁 지역에는 꼭 그래도 의사는 있다라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그나마 희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도 어디 가든 다 전쟁 지역마다 제가 그래도 많은 전쟁 지역을 다녔는데 그래도 계속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인류는 희망적이다. 전쟁 지역 중에서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절망적이지만 그 중에 파랑새는 있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아직까지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희망을 계속 느꼈으면 좋겠어요. 참 지금까지 다른 주제들도 그랬지만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 2번 정도 제가 말을 잊게 만드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분노해서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좀 울컥하는 그리고 도저히 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의 어떤 그 세상에 대한 기여 사실 본인들은 기여라는 생각도 안 하고 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학문적 용어로서의 기여 그런 것들이 결국 인간 멸종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결국 그런 사람들이 같이 우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전쟁을 우리가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인간이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는가? 답은 거기에 있네요. 네. 그런 분들이 또 계속 있네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또 들어봤는데 역시 우리가 진보하게 그냥 뭐 의료 행위 그럼 뭔지는 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안 보는 그런 지역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또 의료 행위, 우리가 다 아는 의료 행위 같지만 다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 또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셨어요. 다음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